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방법 10가지를 주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연락을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그 친구가 바쁜 상황이라는 점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해요. 친구나 동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해라는 말을 건넬 수 있어도 그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로도 행동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기저에 있는 어려움,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유독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행동할 때 그 동료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동료는 아마도 당신이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가족 구성원이 자주 화를 내거나 무뚝뚝하게 대할 때 그 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자. 우리는 종종 큰 일에 대해서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일상 속 작은 일들이 더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준 작은 행동이라도 그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감사의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영향을 미쳐요. 감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을 주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상사가 아니더라도 동료들이 항상 당신을 도와주거나 업무를 함께 해결할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죠. 감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계속해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던 친구에게 약속을 잡고 함께 밥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크게 행복해할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누구나 바쁜 일정을 살지만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은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후회할 수도 있으니 그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할애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대화나 공유된 활동이 오래된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얻어요. 상대방이 잘한 일을 보고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가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대단해요. 그만큼 잘 해낸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칭찬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성취를 인식하게 도와주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합니다. 칭찬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너라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격려는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친구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는 서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경청의 자세를 가지자. 경청은 정말 중요한 관계 기술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청을 잘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고 그 신뢰는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어요. 경청을 잘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 해요. 간혹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 상대방은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기억하며 상대방이 말을 마친 뒤 그에 대해 진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경청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여섯 번째, 기념일을 챙기는 작은 배려. 기념일을 챙기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날, 특히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느낍니다. 물론 중요한 기념일에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작은 카드 한 장이나 따뜻한 메시지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의 생일을 잊지 않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념일을 챙기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말하는 것도 기념일을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념일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그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상처에 대한 배려와 사과.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미안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웠다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과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그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때로는 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여덟 번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자.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나 꿈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할 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꼭 성공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죠.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너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될 수 있죠. 아홉 번째,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자.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친구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지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셔서 힘들어 하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겪을 때 그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죠. 이처럼 우리가 힘든 시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서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번째, 마음을 표현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간단한 말 한마디나 작은 표현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또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10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면 우리 사회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